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교육행정 중에서 조직론 중에서 이제 조직 문화, 조직 풍토,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두 사람 이상 어떤 공통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뭐, 어떤 공통의 방식들이 있으면 살아가는 방식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공동의 삶의 양식이 바로 문화라, 이렇게. 문화. 또는 이걸 풍토, 조직 풍토다, 풍토. 문화 풍토. 뭐, 조직 문화, 조직 풍토. 그럼 두 사람 이상 모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성들, 그런 구성의 특성들을 이제 이 조직 문화, 조직 풍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중에 이제 리더가 있을 것이고 또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구성원 중심 방식이 있고 리더 중심 방식이 있습니다. 좀 더 학교 같으면 교사 중심 뭐 수업 방식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 중심 방식. 이제 교사 중심 이렇게는 상하관계, 학생 중심은 대등한 관계. 또 학교 교장과 교사의 관계도 평등관계, 상하관계. 이렇게 상하관계 보는 입장이 교육과 행정에 대해서 상하관계로 보는 입장이 무슨 설? 공권설. 수평관계로 보는 사람, 참 대등관계로 보는 입장 무슨 설? 조건정비설. 그러면 자, 교육과 행정에 관련시켜서 상하관계로 보는가 수평관계로 보는가? 여기서 공권설, 조건정비설 있고, 또 자, 구성원을 리더가 구성원을 어떻게 자 다루는가 해서 주로 상하관계에서 감독 통제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자, 수평관계로 봐서 분위기를 띄워주자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법이 생산성이 높다. 그냥 인간대로 풀어주는 방법, 이게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리더와 구성원 간에 대등한 관계로 봐서 그냥 풀어주는, 느슨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인간관계론이고, 그냥 상하관계에서 딱딱하게 음기 감독 통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공권설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이렇게 또는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상하관계, 공권설, 과학적 관리론, 수평관계, 인간관계론, 조건정비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어떤 구조에 따라 그 구조의 문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 조직의 문화, 조직의 문화, 다른 말로 풍토. 그러면 풍토도 구성원을 한번 들어 학교 같으면 교장이 중심으로 된 그런 풍토 문화가 있을 것이고, 교사 중심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문화가 있고, 교장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학교 학급에도 학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반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뭐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좀 깐깐하고 엄격한 그런 교실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선생님이 좀 말랑말랑한 그런 분위기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자, 그게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리더, 감독, 리더 중심이에요. 다음에 종업원 중심. 학교 같으면 이렇게 교사, 구성원들이 교사고, 그 다음에 리더가 교장입니다. 그래서 교장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은 과업이나 성과,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좀 군의적이고 어떤 조직이나 구조, 이런 것을 강조하고 감독 통제 강조하는 이렇게 상하관계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종업원, 한마디로 구성원, 학교 같으면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직 풍토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인화, 뭐 친밀, 배려, 뭐 인간관계, 어떤 민주적 방법 이런 것이 선호되고, 여기는 민주적 방법이라면 여기는 권위적 방법,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업원 한마디로 교사들, 학교 같으면 교사들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서 열심히 화목하게 친밀하게 열심히 하고, 여기도 교장도 열심히 하고, 둘 다 잘하는 열심히 하는 형태를 개방풍토라, 이렇게 개방풍토. 그 다음에 둘 다 잘 못하는 것을 폐쇄풍토다. 그 다음에 자, 종업원들은 한마디로 교사들은 맹숭맹숭하고, 교장 혼자 열심히 나서서 하는 그런 형태를 통제 형태다, 통제 풍토다, 또는 비참의 풍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장 혼자 뭐 솔선수범 열심히 추진하지만, 자,
뭐 열심히 이끌려고 이렇게 하지만 교사들은 잘 안 되는 그런 형태가 통제풍토. 반대로 교장은 그냥 뭐 수수방관하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교사들만 저희들끼리 뭐 열심히 나와서 하는 그런 형태가 친교형, 참여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또 초기 모델에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6가지로 뭐 요 중간 형태가 자율 형태, 또 요 정도 간섭 형태에서 통제, 간섭, 개방, 자율, 친교, 폐쇄 이렇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후기로는 이 중간에는 애매하니까 애매한 거 빼고 4가지로 해서 폐쇄, 참여, 자, 개방, 뭐 비참여. 비참여가 다르면 통제고 친교가 참여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눠봤는데 그렇지 않고 4가지 형태를 이렇게 2차원 방면에 이렇게 X축, Y축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4가지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반대로 1차원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으면 직선으로. 이런 입장이 이제 다수학자는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데 리커트 같은 사람은 자, 일직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도의 문제다 해서 군의주의 방법에서 약간 이기적 군의, 좀 약간 자선적 군의. 그 반대쪽에서 구성원이, 한마디로 종업원들이, 구성원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참여적 풍토. 그보다 좀 덜한 것이 협의적 풍토. 구성원과 리더가 협의하는 협의 풍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기적 군의적 풍토, 그 다음에 자선적 군의적 풍토, 협의적 풍토, 참여적 풍토.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학자들은 2차원적으로 이렇게 분류해보는데 리커트 같은 사람은 1차원적으로 직선으로 보면 직선. 그래서 리커트는 이 풍토, 조직 풍토를 관리 체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또 리더십 모델에서 이렇게 1차원, 일직선으로 보는 모델이 연속선 모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2차원으로 보게 됩니다. 2차원. X축, Y축 나눠서. 자, 그래서 리더 측면, 구성원 측면. 그래서 사과관계, 감독 통제하는 그런 측면. 한마디로 일 중심, 과학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화 중심 이렇게 2가지 측면이 2가지 다 잘 되는 경우, 2가지 안 되는 경우, 1가지만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친화, 인화나 친절, 친밀 이런 걸 잘 안 되는 형태를 냉담이나 항상 원칙적 분위기 그런 형태들입니다. 결국 이게 안 되는 경우 이런 형태들입니다. 폐쇄 형태. 그래서 폐쇄 형태는 이런 교장의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나 방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한마디로 화목도 잘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런 형태가 폐쇄 형태고 둘 다 잘 되는 형태가 개방 형태. 그 중에 자 일만 열심히 잘 되는 형태, 이는 인간관계만 잘 되는 형태. 그렇게 그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 외에 이렇게 자 학교 조직 풍토를 학습 풍토, 브루코브 같은 사람은 세제 접근적 방법이다 해서 투입, 과정, 산출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이렇게 전체를 미식으로 쪼개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보통 크게 2가지, 4가지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왜냐하면 체제 모델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 종합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미식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요소, 자, 개인의 어떤 구성원들의 지각이나 기대 등등등등 이런 미시적 자그마한 요소들이 모두가 영향을 다 미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과정에서 얼부물해져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조직 풍토입니다. 그래서 브루코브 모델인데, 그래서 체제 접근 모델들은 크게 2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문화 유형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감옥형, 공포형, 이 통제 이것만 열심히 하는 형을 감옥형이다, 공포형이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단순한 기계형. 그 다음에 이 친밀한 것을 가족형. 둘 다 잘 되는 형을 공연형. 그래서 놀면서도 효과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친밀하게 놀자판, 여기는 일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놀자. 여기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안 놀고 이런 형태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은 네 가지. 자, 따라서요. 자, 개방풍토, 폐쇄풍토, 친교풍토, 통제풍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나눕니다. 이 친교풍토를 다른 말로 따라서 참여풍토, 통제 형태를 다른 말로 비참여풍토.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율형, 간섭형이 있는데, 이 친교풍토의 특징은 따라서 종업원 중심, 교사 중심, 자, 인화 중심, 친밀 중심, 배려 중심, 관계 중심, 자, 민주적 리더십. 자, 반대쪽에 이제 일만 강조하는 그런 입장인데, 자, 따라서요. 자, 통제 중심, 자, 추진 중심, 솔선수범, 과합 중심, 성과 중심, 자, 감독 중심, 자, 리더 중심, 교장 중심, 자, 군의적 리더십, 자, 구조 중심, 조직 중심. 자, 그래서 일이나 조직, 회사, 학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구성원, 사람, 자, 화목, 인화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되는 경우와 둘 다 안 되는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과합, 성과 중심, 인화, 배려 중심. 그래서 둘 다 잘 되는 경우, 둘 다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풍토를 나눠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항상 이렇게 뭐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등은 자기 주장하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방식 우기는 사람. 그 다음에 상대방 주장에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인데 내 주장을 끝까지 서로 자기 주장을 끝까지 자, 주장하는 형태를 경쟁형이다. 경쟁형. 자기가 옳다고 뭐 주장하는 경쟁형. 반대로 서로 상대방 주장을 서로 받아들이는 형을 수용형이다. 그 다음에 적당히 반발하는 타협형. 둘 다 자기 주장 없고 상대방 주장 또 채용 안 하고 이런 것은 회피형. 문제 해결하려고 회피하는 회피형. 서로 자기 주장도 가담하고, 자, 자기 주장도 실천하고 상대방 주장도 실천하고 서로 둘 다 윈윈하는 그런 방식을 협력형 또는 합의형, 협의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의선, 자, 윈윈하는 방식이 협력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협형은 어떤 타협은 일시적 해결이 필요할 때 타협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용형은 본인이 잘못했을 때, 우리 측이 잘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 것을 양보하는 게 본인 상대방 주장을 채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자, 그래서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는. 그럴 때는 조화 목적일 때 전체를 조화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한다, 내 것을 포기한다 이럴 때입니다. 다음 회피형. 회피형 해결 방식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그 해결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또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직에 사람의 여유가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돈의 여유가 없고 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여유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누군가 해결할 때, 자, 이렇게 대학교 기숙사에 같이 룸메이트가 있는데 청소해라 이래서 안 합니다. 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그냥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방 청소 그냥 4명이 한 방이다. 아니면 2명이 한 방이다. 내가 안 하면 언젠가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길가에 쓰레기가 있는데 아니면 돌멩이 있는데 내가 안 치우면 누군가가 치우겠지 하고 그냥 다 그냥 둘러갑니다. 치우지 않고. 이런 경우 회피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때, 비용이 많이 들 때, 또 해결할 여유가 없을 때 그냥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36개에 보면 주의상이라고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 일단 전쟁에서는 일단 도망가는 게 최고다. 위급할 때는. 일단 다투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일단 불리할 때는 도망가서 다시 힘을 길러서 다시 나타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당장 뭐 해결을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끝까지 우겨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또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서로 이익되는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그냥 적당히 반반씩 나누는 방법,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방법, 아니면 해결하지 않고 이제 피해버리는 방법, 그때 상황에 맞게 이런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뭐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학원에 들어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친구하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아침에 잠도 좀 자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멋있게 겨울에 스키장에 놀러도 가고 싶은데 임용고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적당히 반반씩 스키장 조금 놀고 공부 좀 하고, 아니면 스키 타면서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찾을 수 있다면,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 둘 다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건 적당히 반반 나누는 것이고, 이건 끝까지 우겨서 자기 것을 이루는 방법이고, 이것은 상대방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자, 갈등 해결 방법 따라서요. 자, 경쟁 방법, 협력 방법, 타협 방법, 수용 방법, 회피 방법.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각각 이렇게 각 방법에 어떨 때 이 방법을 쓰느냐, 그런 것들이 묻게 됩니다. 자, 회피하는 방법을 쓸 때가 언제인가, 수용의 방법을 쓸 때가 언제인가, 뭐 협력의 방법 쓸 때는 언제인가. 자,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행정 조직론에서는 주로 이렇게, 자, 이 감독형, 다음에 리더형, 리더 중심 어떤 조직 풍토와 리더십, 또는 종업원 중심, 구성원 중심, 각각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뭐 다음 중 개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음 특징과 같은 조직 풍토 유형은 1번 뭐 개방형, 2번 폐쇄형, 3번 친교형, 4번 통제형, 5번 자율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는 방법. 다음에 이렇게 이 통제형 조직 풍토와 관련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 풍토형은 결국 이쪽에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등급을 나눠져 있는데, 이쪽 특징과 이쪽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상하 좌우, 왼쪽 편인가 오른쪽 편인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그것만 구별하면 대부분 맞추게 됩니다. 어차피 OX입니다. OX는 이 내용이 이쪽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그것만 잘 구별하면 대부분 객관식 문제는 다 맞추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 조직론에서 이제 지방자치제 조직을 수많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임 집단을 윗동네 아랫동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나눠서 지방의 권한을 많이 주자는 것이 우리가 행정 운영의 원리 중에 적도 집권의 원리, 분권화 원리, 자, 민주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원리를 입각해서 만들어진 구체적 제도가 지방자치제입니다. 교육지방자치제.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제 또는 교육지방자치제 이렇게 부르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중앙에 대해서 지방이 자치한다는 뜻이고, 교육자치제라는 것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이 자치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으로부터 지방이라는 것은 장관의 업무로부터 교육감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자, 교육자치제라는 것은 교육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자치한다는 것은 시장의 업무로부터 교육감 업무가 독립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교육감이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라 마라 이렇게 간섭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간섭 못하는 것이 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는 그러니까 거의 뭐
껍데기만의 자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치가 조그만 생색만 자치제지 그 실제로는 자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교육감 무상급식 하겠다는데 시장이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건 자치가 아닌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무상급식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위에서 한마디로 자치하려고 하는데 자치를 못하도록 시장이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 시민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시민투표가 나온 것이면 주민투표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하라 그래서 교육감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민투표 있기 전에 교육감이 그에 대해서 자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교육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교육자치제는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늬만 그냥 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자치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전문성, 어떤 스페셜한 부분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행정 중에서 어떤 교육만의 어떤 전문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과 행정을 바라보는 첫째 시간에 공권설과 조건정비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권설 입장에서 행정이 전체를 차지하고 그중에 일부가 교육이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정비설보다 공권설이 아직도 현실 세계에서는 다수 형태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두 가지 이제 공권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조건정비설 있지만 현실에 아직 우리 제도는 공권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독립성, 자치가 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치, 독립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렇게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에 속해 있는 원리들은 첫째 민주성 원리 또는 자주성 원리. 그러니까 민주성 원리는 지방 분권의 원리, 주민 통제의 원리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성 원리는 분리 독립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 대비해서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또 교육감에 대해서 교장이 나누고 그래서 하위 기관의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권하는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교육자치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확대되면 장관의 업무를 교육감이 위임하고 교육감 업무를 학교 교장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그 학교 교육은 그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어떤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 통제 원리 또는 주민 자체 원리 또는 주민 참여 원리 다른 말로 민중 통제 원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나누더라도 지방 공무원 저희들끼리 하면은 이건 주민 참여는 아닌 것입니다. 지방과 중앙이 나누는데 지방 업무를 결정할 때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해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무상급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상급식 하지 말자 그러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해서 시장의 권한을 통제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무상급식 하라 이렇게 해서 주민 참여, 주민 통제 또는 민중 통제, 민중이 교육감이나 시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라면 교육위원회 그래서 교육위원을 뽑아서 교육위원을 만들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이렇게 통제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통제할 수 있고 주민들이 교육위원을 통해서 교육감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입니다. 또 이렇게 자주성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 시장 도지사의 업무로부터 이렇게 교육감의 업무가 분리 독립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시장이 하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감의 교육의 업무,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육만 따로 독립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담겨있는 원리. 자, 따라서요. 민주성 원리. 자주성 원리. 자,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자, 주로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 원리는 민주성 원리 이것이고 분리 독립의 원리 또는 전문성의 원리는 자주성 원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민주성, 자주성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의 기능 배울 때 이렇게 철학이 크게 세 가지, 뭐, 더 나누면 네 가지 이렇게. 자, 사변적 기능, 분석적 기능, 평가적 기능. 한 가지 더 포함하면 종합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인데, 종합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나누면 사변적 기능, 분석적 기능, 평가적 기능. 사변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생각사자고 말할 변자입니다. 이번 주말에 뭘 할 생각이냐? 민주성 원리 민주. 전민주. 이번 구정 때 뭐 할 생각이냐? 집이 어딘데? 네. 민주가 진주에 내려간대. 이번 주말에. 자. 이름이 민주예요? 자, 이번 주말에 뭐 할 생각이냐, 무엇을 할 생각이냐는 것은 결국 계획을 이야기하는 계획 방향. 이번 주말에 뭐 할 생각이다.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것이냐. 사변적 기능은 결국 뭘 할 것이냐, 계획. 자, 계획 방향에 대한 어떤 기능이 사변적 기능입니다. 철학에도 사변적 기능, 분석적 기능, 평가적. 이걸 우리가 교육 행정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기획이나 계획, 실천, 평가 이렇게 봤습니다. 수업 과정은 목표, 내용, 수업, 방법, 평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행정 조직에 적용해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 이 분석은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따져보는 것이니까 철학은 분석해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단계. 실천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 단계, 직접 무엇을 할까 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교육과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는 기관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은 사법기관, 법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자, 시도 단위로 하면은 시도의회,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시도의회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 다음에 나라로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에서 법을 정합니다. 국회에 법을 정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실천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법대로 대통령.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여러 부하 직원을, 공무원을 데리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의결기관이다.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을 의결해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기관을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행기관. 자, 이런 교육행정은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뭐 교사나 교장, 교과 뭐 이런 사람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라서 여러분의 이제 생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이 관련되는 것이라서 좀 어려운데. 자, 따라서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의결기관. 어떻게 집행기관. 자,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국회, 자, 이거 의결기관, 교육감, 시도지사, 대통령, 집행기관. 자, 이런 기관이 의결기관이고 이런 기관이 집행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은 의논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의결기관입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뭔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논을 하지만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 아닌 기관도 있다. 그러면 교육자치제에서 지방에는 이제 각 지방별로, 시도별로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그래서 아까 자주성 원리에서 일반 행정에 대해서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0년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로 자치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광역자치단체별, 한마디로 시도별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을 뽑게 됩니다. 일반 의원들은 시군구 의원도 뽑는데 시군구 의원을 뽑는데 이 교육 단위는 시군구 단위로 있는 교육장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교육지원청 장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교육감 임명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만 자치가 이루어지고 일반 행정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둘 다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교육은 광역만 자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데 자, 일반 행정은 결정을 이렇게 시도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시도의회에서 아까 의결기관이 결정하면 그것을 교육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회니까 시장 도지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 행정은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교육입니다. 교육. 이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아까 이렇게 공권서 입장에서 모든 행정 중에 일부가 교육 행정이 되려 봅니다. 그래서 시도의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자, 시도의회, 예를 들어 서울시 의회에 가면 뭐 건설위원회, 자, 행정위원회, 총무위원회, 도로위원회, 뭐 건축위원회, 뭐 등등, 자, 뭐 상수도위원회, 뭐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서울시청 시의회 그 건물 안에 있는데 교육위원회만 건물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건물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리 독립의 원리에서 교육위원회만 따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소속은 시도의회 소속인데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2007년 이전에는 교육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시장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7년 이전에는 여기 시장이 있다면 여기 교육감이 있고 여기에 시도의회가 있다면 여기에 교육위원회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하위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감이 시장의 지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자치성이 더 완화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 이렇게 있다가 오히려 이제는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하위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법 개정하면서 사실 이렇게 꼼수를 쓴 것은 꼼수. 자,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자면서 법을 개정하면서 법을 살짝 개정하면서 그 조직을 지방의회 하위기관으로 살짝 넣어버립니다. 글자를 한 줄 딱 고쳐가지고. 그래서 자, 교육감이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과장 A 과장하고 B 과장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데 뭐 A 부장 뭐 A 처장 있으면 그걸 처음에 대등한 관계에 있다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다른 부서 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은 따로 쓰지만 보고 체계를 그쪽을 보고를 거쳐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글자를 하나 고쳐버리면 군안이 하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놈하고 같이 이제 지난번에 레벨 똑같았는데 보고를 A를 거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고 못하고 B를 거쳐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라인을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쪽을 보고해야 되니까 내 군안이 그애보다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시도의회의 하위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임위원회로서 항상 개설되는 위원회입니다. 자, 일반위원회 있고 상임위원회. 일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모입니다. 모이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항상 매일 출근해서 모이는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육위원회하고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상위기관이고 교육위원회는 하위기관인데, 그러면 교육위원회 하위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뭔가? 하위기관인 교육위원회. 사소한 것들, 짜고마한 짜투리 같은 사소한 일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다 맡기고, 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상위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시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해서 무산시키거나 통과시키거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시도의회에서 본회의. 이걸 이제 하위기관의 회의니까 상임위원회고 위원회고 이걸 본회의, 의회, 시도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에서 한번 결정하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결정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게 뭔가? 조례에 관한 것들, 예산에 관한 것들, 법과 돈에 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입니다. 법에 관한 것들, 돈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위원. 위원회 그 소속 구성원들이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위원은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의원들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였었는데, 이제는 지방의원이 있어요. 지방의원. 여기 중에 이제 9명 같으면 교육의원이 5명이고 지방의원이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와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5명을. 보통 이렇게, 자, 국가기관에 이렇게 사무실별로 이렇게 안기부나 와서 1명씩 각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별 1명 다 이제 또는 중앙정보부 이렇게 1명씩. 요즘 말하면 이제 국정원인데. 그래서 직함은 이렇게 정보 조정 업무 담당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사무실에 그 사람 1명씩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4명이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거는 방송 찍으면 안 되는 건데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인데 제가 다니면 항상 제 따라다니는 옆에 1명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기관 요원들이 항상 다닙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똥 누러 가면 똥 누러 똑같은 말이네. 쓰레기통 쓰레기하면 옆에 그러니까 내 다니는 1명 또 있고 또 1명 또 있습니다. 내가 맡은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 1명, 2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는데 와서 맨날 군대에서 라면 끓여달라 그러고 안 끓여주면 너 보고서 나쁘게 쓰겠다고 이상한 말 했다고 국가에 위해되는 발언을 했다고 너 써 보고할 것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맨날 라면 끓여달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병 군종병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관리하면서 청소하면 교회 관리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를 감독하는 정보기관에 이제 파견 와서 1명이 있습니다. 있고 걔도 이제 똑같은 사병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감독하는 감시하는 감시차를 하는 요즘 민간인 시찰인데 저는 군인인 분이니까 민간인 아니었고 군인인데 이렇게 이제 요주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다 그게 이제 일장은 행정 업무니까 경찰 업무고 군사 업무니까 다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관들이 섞여 있으면 본인의 업무하고 보조 업무들이 요원들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교육의원들하고 지방의회 의원들 와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지방의원은 원래 지방시도의회에서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시도의회에서 파견 나와서 4명이 와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4명이면 여기 3명, 여기 8명이면 여기 7명. 그래서 여기 3명, 4명, 여기 5명은 6명, 여기 7명은 8명, 이 2명이면 3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을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 이런 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고 이런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 경력 5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학원 강사 5년 하든지 저는 교육에 5년 이상. 과거에는 이제 교육 공무원이나 교육 행정 한마디로 공무원 5년 이상 교육 공무원 교사라든지 뭐 교육청에 근무하든지 도서관에 근무하든지 교육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냥 일반 교육 경력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강사 5년 해도 교육의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학원에 김모 학원 원장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경력 보면 학원 원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또는 학원에 이제 뭐 학원 선생님, 보습학원 선생님 5년 이상 하면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감도 나올 수 있고 단지 이제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학원 선생님, 뭐, 자, 교육공무원 이렇게 5년 이상 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주민이 직선하면 주민 직선. 주민이 직선하고 선거는 권역별로 이렇게 투표함을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자, 노량진 1투표구, 노량진 2투표구 이렇게 권역정. 해서 뭐 이렇게 지역의원, 동작구 의원 중에 상도동 의원, 뭐 노량진동 의원 이렇게 뭐 또는 뭐 A구역 의원, B구역 의원 이렇게 1구역 의원, 2구역 의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이 교육안 시도를 범위를 쪼개서 각 구역별로 대표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감도 임기는 4년이고 똑같습니다. 경력 5년이고 주민이 직선하게 되고. 자, 이 교육감 선거나 교육의원 모든 선거는 한마디로 공무원 선거는 모든 공무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이 3기 계속은 3기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그러나 3, 4, 12, 12년 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은. 그 다음에는 쉬었다가 해야 됩니다. 쉬었다가. 그런데 교육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10년, 20년 계속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뭐 5선, 6선에서 6번, 7번, 뭐 20년, 30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의원도 20년, 30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자, 이 교육감이나 또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집행기관은 아까 이야기한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나 시도지사, 뭐 시장, 구청장 이런 집행기관은 계속은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 번이고요. 나머지 교육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계속. 제한이 없습니다.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출마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3번까지 자, 연속으로 3번 했으면 더 이상 쉬었다 가야 됩니다. 연속으로 4번은 못한다. 따르세요. 교육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자, 중요한 것은,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조례 예산안. 자, 교육위원, 지방의원, 교육의원. 자, 임기 4년, 경력 5년, 주민직선. 자, 교육감. 자, 3기 계속.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 교육감이 만드는 것은 규칙이라 그럽니다. 규칙이고. 지방의회 의원이 만드는 것은 조례라 이렇게 조례라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 우리가 법령 체계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법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령.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하고 명령까지 포함하는 게 법률. 명령이 있고 법률. 해서 합쳐서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명령, 여기다 규칙까지 들어가는 것이 법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의 법 중에 가장 효력이 센 것이 뭐냐? 헌법이 헌법. 가장 최고 헌법. 이거 뭐 우리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헌법이고. 헌법 누가 만드는가? 국민이 만든 국민이. 국민을 만드는데 뭘로?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 국민 투표에서 헌법을 만든 것이 지금 80년에 만들었습니다. 80년. 민준 몇 년생이야? 90년생이야? 그러면 한 번도 헌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자, 나중에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바뀔지, 헌법을 새로 만들지 몰라. 그때 투표해서, 국민 투표해서 헌법을 찬성 반대해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국민이 만들게 됩니다.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은 누가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멱살 잡고 이렇게 논쟁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철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의자를 막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과반수에서 다수결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찬성 반대하면서. 자, 그러면 헌법 테두리 안에 하위 세부적 사항은 법률을 만들고, 법률 또 세부적 사항들은 명령으로 만들고, 명령을 만드는데, 명령은 누가 만든? 행정부에서 만들고, 행정부. 아까 의회는 뭡니까? 아까 의결기관. 이건 행정부는 아까 집행기관이에요, 집행기관. 그 중에 가장, 파워가 높은 사람은 대통령. 그래서 명령을 대통령이 일단 만들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대통령 명령, 줄여서 대통령령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만들고 그것도 세부적 사항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들은. 그게 만든 것이 총리령입니다. 총리령. 총리명령 줄여서 총리령입니다. 또 거기 만드는 또 세부적 사항을 또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각각 교육부에서 만드는 교육부령. 교육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테두리 만들고, 거기 세부 사항은, 예를 들어, 부동산 억제 정책에 관한 대통령 명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같은 건 국세청 같은 재정경제에서 만들고, 등기에 관한 것은 법무부에 만들고, 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을 각 부서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TO를 늘린다 그러면, TO를 말하면 일단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교를 인원 선발에 해서는 교육감이 맡아서 할 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이 뽑히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예산을 준비를 재정부에서 선생님이 줄로 올 돈을 월급을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상인에서 교사가 5,000명 늘었는데 5,000명 분의 월급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등등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그에 대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별로 만드는 것을 행정규칙이라 그러면 규칙. 그래서 명령의 세부 사항은 행정규칙인데,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총리령이 만들고 부령이 만들고, 행정규칙은 다 이 장관이 만들고, 장관. 이 부령의 세부 사항들 행정규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런 순서로 파워가 달라집니다. 위계가 헌법 놓고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 밑에 이제 여기까지는 만들어지면 전국적 모든 국민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법률이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조례는 시도 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 그럽니다. 또는 시도의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라 그럽니다. 또는 시군구에서 만든 건 조례입니다. 한마디로 의결기관에서 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은 법률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든 것은 조례라 그러면 조례. 자, 교육위원회 만든 것도 조례입니다. 조례고. 그래서 지도의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이,
시도의회에서 시도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이 조례는 그 효력이 그 지역만 만듭니다. 경기도만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든 서울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학생 야간 자습을 11시 반까지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뭐 10시 반까지는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강남구에서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자 규정을 만드는데, 영등포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는 담배는 항상 사람을 보고서 팔아야 되고 자판기를 못 팔게 돼 있는데, 영등포구에는 팔 수 있게 됩니다. 자판기를 통해서 돈 넣으면 담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자판기로 담배 팔았는데 요즘 조례를 만들어서 서초구에서 만드는 강남에도 만들고 여기저기 만들어서 이제는 담배는 자판기 팔 수 없도록 하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지역별로. 그런데 서울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방에는 그런 거 없어서 자판기를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합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 통행을 50km를 제한하자. 50km 하면 딱지떼고, 어떤 길은 100km 딱지떼고 이럽니다. 그럼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50km부터 천천히 가야 되고, 여기는 100km 생생 달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규칙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 범위 안에 또 세부 사항들은 시도의회에서 만드는 시장 도지사가,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것은 교육감이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들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여기도 장관이 만드는 규칙이고, 시장, 도지사, 교육감이 만든 것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치규칙, 이걸 또는 행정규칙, 이렇게 똑같은 규칙이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자치규칙, 이런 용어를 따라갑니다. 그냥 규칙은 보통 이거 규칙이고, 이 규칙을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자치규칙이다,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정식 명칭은 다 규칙입니다. 규칙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용어도 동네 이름도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뭐 동네 이름을 법률상 동네는 예를 들어 상도동이고, 그걸 사람이 많을까 행정상 그냥 상도 1동, 2동, 3동으로 이제 간편하게 부르는 것이에요. 법정동을 그냥 법령상 동을 그냥 상도동 이렇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니 종로구 가면은 여러 작은 동네 여러 개 묶어서 그냥 동사무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뭐 궁정동, 필동 합쳐서 또 동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원래 동 이름은 법정동이고 그걸 행정적으로 여러 개 묶어서 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은 하나의 동네를 여러 개 쪼개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상 붙인 명칭이 이제 행정동. 원래 동네 이름은 법정동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정식 명칭은 규칙입니다. 규칙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행정규칙, 자치규칙 구분합니다. 우리 교사들 또 정식 명칭이 뭡니까? 법령 명칭은 교원입니다. 교원. 교원이 정식 명칭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행정상 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교원 임용고시, 뭐 교원 임용령, 교원 채용에 관한 법령, 교원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규칙이 행정규칙 빼고, 따라서 헌법, 국민투표로, 법률, 국회의원이, 명령, 행정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조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자, 규칙, 시장, 도지사, 교육감. 자, 그래서 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은 법치행정입니다. 법 안에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법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주의. 항상 법을 정해야 됩니다. 정. 그래서 교훈에 관한 것, 학교 제도에 관한 것, 재정, 돈에 관한 것, 이런 중요한 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나머지 규칙이나 명령 이런 것들은 장관이나 부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제, 교원, 재정, 국민의 이해관계 되는 것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법으로 안 만들면 다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범대 가산점 이런 걸 장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된 것입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법으로 만든. 자, 장관이 만든 것은 왜 장관이 못 만든? 장관이 만든 장관 책상을 그냥 만들어서 딴 사람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또 60일당 공고되고 다 프린트돼서 신문에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 보고서 좋다 나쁘다 옥신각신 공청회 하고 이런 국민들 알릴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용고시 제도도 바뀌려면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바뀐다. 그래서 바뀌려면 법 제도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데는 2, 3년이 걸리고 확정되고 나서도 적어도 사범대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새로 어떤 제도가 바뀌면 이미 그걸 기대하고 입학했던 사람은 적용 안 되고 새로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범대 가산점 없어진다 그러면 가산점 있는 줄 알고 돌았던 사람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전에 그 후에 제도가 바뀌고 나서 입학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직도 사범대 가산점 인정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호학번 이전에 입학해서 군대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럼 자기는 입학할 때 가산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임용침 칠 때 가산점 적용받게 됩니다. 그 후에 공호학번 이후로 오는 사람들은 가산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 제도 개혁에 임용시험 제도 개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새로 바뀌더라도 그것은 입학하는 새로운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법에 근거하고 있어. 모든 것을 법대로 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법을 정해야 된다는 주의가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우리가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우리가 교육법. 교육법은 국회에서 교육하는 법이 정한 법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헌법은 아까 국민이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교육법은 최초로 1949년에 우리가 한국 교육사 할 때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배웠습니다. 49년. 그것이 이제 1997년에 교육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교육기본법 이외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법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꼽으라면 1번, 2번. 세 가지 꼽으면 1번, 2번, 3번. 네 가지 꼽으면 1번, 2번, 4번. 3번, 4번. 이렇게 4대 중요 법령은 초중등, 고등, 평생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5가지 꼽으라면 이게 유아교육법. 또 6개, 7가지 꼽으라면 쭉 다른 법령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 유아교육,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런 것들이 교육에 관한 중요한 법령들입니다. 이런 교육법의 상위 법령으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아까 헌법이 가장 최고 높은 법령입니다. 국민이 투표로서 만드는데 그 속에 교육에 관한 조항들이 아까 법정주의,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교육제도는 항상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의가 법정주의입니다. 다음에 헌법에는 교육권 조항이 있어.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학교를 지어야 되고 시도도 지어야 되고 사립학교도 짓게 되는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할 의무는 누가 있는가? 교육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 주민이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교육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 누군가? 시도입니다. 시장, 도시사,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에게 위임했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 책임 있는 사람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그래서 교육감이 감독하고 교육감이 만든 학교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 그래서 시장, 도지사,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학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짓기 위해서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 노량진 초등학교 만든다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노량진 초등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예산을 배정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학교를 짓는 것을 국립학교라고 이렇게. 그것은 장관이 감독합니다.
국립체육학교, 국립예술학교, 뭐 국립 나오는 것은 다 국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가 만들기 곤란한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재단이 개인이 만드는 것이 사립학교입니다. 뭐 개인 혼자 하기보다는 주로 재단법인입니다. 무슨 재단법인? 무슨 뭐 재단법인에서 학교를 한마디로 재단의 이사장 이렇게 있고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인가입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가. 그래서 사립학교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립학교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최종 결정, 자치활동이나 학칙 이런 걸 정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 이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는 무상교육, 의무교육 조항들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의무교육. 무상은 공짜로 해주겠다는 의무는 강제적으로 학교 와서 배워라. 배워라.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공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 그러면 무엇을 무상으로 해줄 것인가? 모든 학교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해줄 것인가? 원칙 등록금은 등록금.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등록금만 무상으로 했고 급식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이런 것은 아직 무상이 아닙니다. 급식비는 이제 무상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해서 1학년부터 해주자, 3, 4학년 해주자, 5, 6학년 해주자. 이건 어디 수준에서 법령 수준이 아니고 그 밑에 수준에 조례 수준에서 무상을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처럼 법률 수준에서는 아직 의무 무상 교육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서는 완전 무상 급식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미 정해져 버리면, 법에서 정해져버리면 시도에서 무상급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없어지는 것이 이미 법이 정해버리니까. 법이 아직 안 정해 있는 상태니까 그 밑에서 시도 단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9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6가지 조항들, 법정주의, 교육권 조항, 무상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자주성, 중립성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군가? 이 학교 설치 의무는 교육감이 있지만 학생을 학교에 보낼 의무는 누가 있는가? 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보호자는 학부모가 될 수 있고, 학부모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삼촌,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고아들은 고아원 원장 같은 이런 사람이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의 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가 없어서 이후 사립학교 가게 되는 경우는 수업료를 안 내도 됩니다. 원래 사립학교는 수업료 내는데 공립에서 학교가 모자라서 사립 가는 사람은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퇴학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은 퇴학 못하고 선도조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헌법 31조,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권 조항, 의무 무상교육 조항, 평생교육 조항, 자주성 중립성 조항, 이렇게
5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읽자. 공립학교, 시도 교육감 감독. 자, 국립학교. 자, 국가가 설립. 장관이 감독. 자, 사립학교. 재단법인 설립. 자, 교육감 인가. 이사회 최종 결정. 자, 이런 것들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학교 평가제도는 3년마다 뭐 학교에 평가하고, 요즘 이제 교원도 평가합니다. 교원 평가제도 있고, 다음에 학년제 외에 뭐 학년제 1학년, 2학년 이외에도 뭐 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교장이 그 학교 어떤 업무를 통할하고 감독하고, 교감은 교장을 관리하거나 보좌하거나 뭐 대행하는 것이 교감의 업무입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교육하고, 행정 업무는 교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 업무를 하지만, 수업, 교육은 교장의 명령이 아니라 법령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그래서 법령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고, 행정 업무는 뭐 교장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하지만, 그러니까 교육 업무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됩니다. 교장의 명령이 아니라. 직원들은 그냥 행정 업무만 하니까 교장의 명령에 따라 행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원에 관한 지위 향상법 같은 규정들이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잘해줄 것인가, 잘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잘해주자는 내용이 있지만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을 만들려면 어디서 또 만드는가? 법령이니까 법령 밑에 뭐가 있다고? 명령, 규칙 이런 데서 자세한 규정은 어느 정도 잘할 것인가, 뭐 규칙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직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교육법 조항인데, 3항에서는 교원 노조 보면 노조인데, 교원 노조는 자, 이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인데, 이 단체 행동 하면 쟁의 하면 데모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 회사원들은 데모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데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행동 못한다. 다음 단체 교섭은 가능합니다. 단체 교섭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건 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것. 뭐 근무 조건이나 처우, 지위 개선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은 할 수 있는데, 법과 관련된 것은 정책이나 운영이나 뭐 관리, 교육 과정 이렇게 뭘 가르치자, 뭘 가르치지 말자. 법에 정해지는 것들은 교섭으로서 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결권. 단결권이라는 것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입니다.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가입할 권리.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데 가능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권리고, 이것은 단체로 모여서 시위나 데모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시위나 데모는 못하지만 가입하고 결성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드는데 어느 정도 만드는가? 전국이나 시도 단위로 만들 수 있고 복수로 만들 수 있는데 학교 단위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단위로 만들 수 있는데 학교는 학교 단위로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규정상 가능하면 하지 말라. 마지못해 허락은 해주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악법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못하도록 하고, 단체 행동 못하도록 하고, 또 복수 노조를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법 조항들입니다. 한번들어 없애야 할 조항들입니다. 그래야만 노동활동이 잘 됩니다. 복수 조항은 뭔가? 노동조합을 2개를 나누어서 서로 이간질시킵니다. 자, 2개, 3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이 2개, 3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끼리만, 노동조합끼리 막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약화됩니다. 원래 노동조합은 뭔가? 하나로 뭉쳐서 사용자나 사장이나 장관에 대항하자고, 뭉쳐서 대항하자고 했는데 조직을 2개, 3개 나눠버리면 뭉치는 힘이 약화됩니다. 다음 학교별로 만들어야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교별 만들지 못하고 시도 단위로, 전국 단위 시도 단위로 만들려면 시도에 있는 사람이 저기 읍면 단위 이렇게 있는 다 선생님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다음에 교장, 교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자라는 것은 자, 상건, 항상 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사냐? 노동조합에서 월급을 줍니다.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보통 이제 노동조합에서 자, 노동조합원들이 회비를 뭐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뭐 얼마씩 걷어서 그 회비를 모아서 노동조합 운영도 하고 노동조합 상임위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자 이 교사가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가 교총에 가입할 것인가 이렇게 뭐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교총에는 가입하면 교총의 회비가 뭐 뜯기게 됩니다. 뭐 자동 인출됩니다. 노동조합 가입해서 노동조합에서 회비가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회비들을 모아서 뭐 전임자들 월급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요. 교원노조법, 단체행동 금지, 쟁의행위 금지, 자, 단체 교섭 가능사항, 근무조건,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자, 단체 교섭 불가능 사항, 자, 정책 운영, 관리, 교육 과정, 자, 이 복수노조 가능, 자, 교장, 교감, 가입 불가능, 자, 학교 단위 결성 금지, 자, 전임자 봉급 금지. 그래서 이 학교 단위로 근무하는 학교 사무들을 교육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은 월급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 줄 테니까 노동조합 너희가 알아서 노동조합 근무자를 월급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학교 경영부터는 좀 쉬웠다 할게요.